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 마케팅 배우기 네 번째 시간으로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마케팅을 실제로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인스타그램 마케팅 방안이라는 주제로 실제로 처음부터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어카운트 계정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 그리고 이제 어떤 브랜드의 인지도를 이제 높이는 방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브랜드의 어떤 뭐 스토리를 입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 그리고 어떤 그 인스타그램의 페이지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팔로우를 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이렇게 생기게 되는 커뮤니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 인스타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컨텐츠를 보는지 어느 정도 컨텐츠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성과에 대한 측정하는 방안 그리고 인스타그램 우리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컨텐츠가 노출이 되고 팔로워 수를 늘리는 프로모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첫 번째로 브랜드 인스타그램, 브랜드의 인스타그램의 어카운트를 만든 이후에 그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캠페인과 컨테스트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프로모션 하는 거죠. 그 인스타그램 그 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끌게 함으로써 컨텐츠를 노출하고 팔로우를 늘리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스타그램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인스타그램 어카운트를 프로모션하고 이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이어서 하나하나씩 이제 소주제로 넘어가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목적,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취미적인 활동으로 소셜 어떤 네트워크를 하는 인스타그램이 아니고 이제 어떤 운영하는 어떤 상품,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이 있다든지 서비스가 있다든지 또는 그 홍보를 하려고 하는 브랜드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개인 계정이 아니라 프로페셔널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인스타그램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건데요. 일단은 일반 계정으로 만들고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에 실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든다. 그러니까 브랜드라든지 상품, 서비스를 소개하는 계정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이제 개인 계정과 같이 혼용하기보다는 새로운 별도의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계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브랜드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그 직관적으로 이 브랜드라는 느낌이 들게끔 브랜드 이름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만드는 것이 좋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독일 차의 브랜드 중에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메르세데스 벤츠는 그 본사 차원에서 그 메르세데스 벤츠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을 하지만 또 지역별로 또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그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MBUSA라는 그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지역만의 인스타그램 그 팔로우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스타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브랜드의 이름을 이제 브랜드의 이름을 이렇게 차용을 하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의 어떤 유니크한 이름을 통해서 그 사용자들이 이름을 딱 듣고 좀 이렇게 강렬하고 인상이 가질 수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뭐 브랜드의 로고라든지 또 심볼이라든지 그 프로필
픽처를 가지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마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인스타그램의 그 계정의 이름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름이 정해지고 뭐 프로필에 들어갈 정보들, 로고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프로필 사진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150 곱하기 150 픽셀 이미지로서 작은 그 어떤 이미지가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용할 만한 새로운 이미지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내용의 어떤 바이오그래피, 그러니까 프로필 내용들이 텍스트가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이름과 이미지 사진이 있고 설명이 들어가는 그런 간단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런 설명이 들어가고 이어서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식 홈페이지와 별도로 요즘 대세로 이용되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인스타그램과 공식 홈페이지는 별도로 운영이 따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하는 측면에서도 인스타그램이 소비자들이나 사용자들에게 노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프로필 어떤 정보에 공식 홈페이지에 뭐 하이퍼링크라든지 URL 같이 그 링크를 통해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정보를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클릭을 하면 바로 하이퍼링크 링크를 타고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그 프로필 정보가 구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브랜드의 메인 해시태그라든지 주요 많이 사용되는 브랜드나 상품 서비스의 해시태그 키워드들을 포함시켜 줌으로써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인스타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어카운트, 계정 정보가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듯이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상 깊은 어카운트 이름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고라든지 심볼, 마크들을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어떤 프로파일 사진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 그리고 브랜드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어떤 개략적인 정보를 설명하는 바이오그래피, 그러니까 프로파일 텍스트 정보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 근데 보통은 뭐 한 2줄 이상이나 3줄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고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상품을 소개해주는 그런 텍스트 프로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이트 공식 홈페이지에 하이퍼링크를 붙여주는 것이 그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계정을 생성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공식 인스타그램에 하나 잘 만든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그 벤츠라고 이제 독일 차의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그냥 그 회사 상품 그대로 이름을 공식 그 어카운트 이름으로 지금 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필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그 벤츠의 그 로고가 프로필 사진 이미지로 지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이오그래피, 그러니까 어떤 그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그냥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Welcome to official Instagram page.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밑에 mb4me/provider라고 공식 홈페이지가 연결되는 그런 그 하이퍼링크, 그러니까 URL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바로 이렇게 이제 서비스하는 아니면 상품 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 프로필 정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마케팅을 진행하기 전에 회사나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조직의 그런 별도의 프로페셔널 인스타그램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바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브랜드의 인지도를 이제 빌딩, 그러니까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몇 번 설명드렸듯이 인스타그램은 텍스트 기반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지를 포커스하는 그리고 뭐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소셜 어떤 플랫폼이 아니고 뭔가 아티스틱하고 그리고 이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공유하고 쉐어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플랫폼의 그 속성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이 브랜드라든지 상품 서비스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용자들에게 이런 지속적으로 그런 컨텐츠를 공급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계속 팔로우를 하고 정보를 받아들임으로써 계속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브랜드를 인지도를 높여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인스타그램이라는 소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하셔야 될 브랜드의 인지도, 상품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제 저희가 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인스타그램 운영을 할 때 타겟 유저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가 팔로워들을 만들고자 할 때 어떤 뭐 연령대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뭐 성향의 여러 가지 타겟을 설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타겟 유저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함으로써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나의 인스타그램의 인지도를 올릴 수 있을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유저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된 다음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어떤 고퀄러티, 그러니까 높은 퀄러티의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를 통해서 팔로워들에게 영감을 주고 지속적으로 이 페이지, 나의 그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만들고 새로운 팔로우들이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유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유저가 좋아할 만한 관심이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나의 인스타를 팔로우를 만든 새로운 팔로우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명심하셔야 할 것은 팔로우를 만드는 것은 되게 어려운 어떤 뭐 여러 가지 긴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은 또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서 업로드를 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팔로우가 늘어가지만 그 팔로우들이 언팔로우로 돼서 나의 어떤 인스타를 팔로우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인스타그램에서 너무나 어떤 높은 퀄러티의 컨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뭐 너무나 긴 어떤 텀을 두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최소 두세 번 정도의 어떤 높은 퀄러티의 뭐 사진이라든지 동영상들이 올라와 줘야지만 그 팔로우들이 나의 그 인스타를 잊지 않고 어떤 언팔로우 하지 않게끔 계속 끌어들이는 락인하는 효과를 이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떤 나의 그 팔로우들 그리고 유저들 타겟 유저들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다른 인스타를 잘 운영하는 높은 팔로우 숫자를 보여주는 인플루언서 영향력 높은 인스타 페이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스터디하고 분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어떤 인플루언서라든지 다른 어떤 높은 퀄러티의 컨텐츠를 만드는 어떤 그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인스타를 운영하는지 그리고 컨텐츠를 만드는지를 잘 파악한 다음에 어느 정도는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드린 그런 어떤 뭐 벤츠 같은 또는 글로벌 브랜드 또는 다른 인플루언서들의 인스타를 팔로우해서 주기적으로 그 트렌드라든지 어떤 컨텐츠의 어떤 뭐 컨셉,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참조들과 어떤 스터디를 통해서 나의 인스타에도 또 높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업로드함으로써 팔로우들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새로운 팔로우들을 나의 인스타로 오게끔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캠페인과 컨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페인과 컨테스트는 뭐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나의 인스타의 어떤 팔로우들을 늘릴 수 있는 일종의 프로모션 기법들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캠페인이라든지 컨테스트를 하기에 아주 좋은 효과적인 플랫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정보를 어떤 텍스트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나 동영상 등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공유하는 그런 어떤 비주얼적인 것에 포커스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비주얼적인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을 활용한 캠페인이라든지 컨테스트를 많이 이용을 해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캠페인을 해서 이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새로운 어떤 팔로워들을 나의 인스타로 오게끔 해서 이제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예를 들어서 뭐 UCC라고 하죠. 보통 유저가 크리에이티드한 컨텐츠들을 만들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의 브랜드와 관련된 해시태그를 달아서 올리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뭐 어떤 뭔가 보상이라든지 상금이나 뭐 리워드를 제공함으로써 하는 그런 캠페인도 있고 컨테스트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이벤트들을 통해서 가장 우수한 또는 뭐 라이크라든지 뭐 좋아요를 많이 받는 컨텐츠들의 상을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일단은 캠페인의 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스타그램에 캠페인에 대해서 한번 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건 하나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조트를 운영하는 인스타에서 실제로 어떤 캠페인을 했는데요. 어떤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어떤 컨텐츠, 뭐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서, 단기간에 올려서 이제 캠페인에서 우승을 한 그런 사용자에게, 크리에이터에게, 자기들의 인스타를 일주일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주는 그런 방식의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캠페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 리조트의 인스타그램에 방문을 하고 그리고 또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컨텐츠를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팔로워 숫자를 늘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가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뭐 바다 사진이라든지 자연 경치 등의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 리조트에 관련된 해시태그가 붙음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리조트에서 자연스럽게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캠페인이고 이런 어떤 리조트에서 인스타에서 이런 캠페인을 활용했다는 것을 한 예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컨테스트인데요. 컨테스트 또한 이제 유저가 제작한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인스타그램의 페이지를 이제 이렇게 광고하고 프로모션하는 그런 겁니다. 가장 이제 일반적이고 기본적이고 쉽게 이제 많이 이용되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이크와 커멘트 컨테스트라는 겁니다. 라이크와 커멘트 컨테스트는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주제로 어떤 인스타그램 브랜드나 아니면은 뭐 회사가 이제 컨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그 컨셉에 맞는 포토와 비디오를 올려서 뭐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라이크를 많이 받은 또는 커멘트가 많이 달린 컨텐츠가 1등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로 인스타그램 프로모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의 컨테스트 하나의 예시인데요. 여기도 이제 호텔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여행 사진 컨테스트라고 해서 이 호텔 리조트 회사에서 여행 사진 인스타그램 사진 컨테스트를 여는 겁니다.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 이제 본인 개인들이 갔던 여행들의 사진들을 이제 올리고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 리조트나 호텔 페이지를 팔로우를 먼저 하도록 요구를 하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때 특정 키워드를 이제 해시태그를 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진이나 여행 사진을 올리게 하고 그리고 해시태그를 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우수상 우승자 또는 뭐 준우승자들에게 이 호텔에 이용할 수 있는 숙박권을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어떤 컨텐츠들을 올리게 유도를 하고 이제 1등, 2등, 3등 한 사람들에게 상품이라든지 리워드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콘테스트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브랜드의 노출도도 올라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떤 유저들이 어떤 컨테스트나 어떤 캠페인이 참여하게끔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컨테스트 과정에서 올라온 어떤 컨텐츠들을 보면서 좋아요, 라이크 등을 누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터랙티브 훨씬 더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하는 것이 바로 이 컨테스트와 캠페인입니다. 네. 우선 이제 캠페인과 컨테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컨테스트와 캠페인을 위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먼저 정확한 목표를 수립을 해야 됩니다. 컨테스트와 캠페인의 목표가 예를 들어서 뭐 팔로워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브랜드의 인지도를 올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창의적인 관련된 컨텐츠들을 받아서 같이 이제 그 브랜드나 상품과 연계해서 어떤 인지도를 노출도를 높이고자 하는 건지 그런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컨테스트나 캠페인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홍보도 해야겠죠. 홍보를 하는 것은 공식 인스타그램뿐만 아니고 뭐 공식 홈페이지도 하고 다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다른 기존의 뭐 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측면에서 캠페인이나 컨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개인들이 본인들의 그 컨텐츠를 올리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들이 뭐 그 캠페인이나 컨테스트를 사용된다면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갈 건지에 대한 어떤 법적인 프로세스도 확인을 한 다음에 본인들에게 이제 그 올린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상자가 정해지거나 컨테스트나 캠페인에서 위너가 정해지면은 직접 그 어떤 그 컨텐츠를 만든 분께 연락을 해서 뭐 관련된 뭐 어떤 상금이라든지 아니면 보상을 제공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캠페인과 컨테스트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관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인스타가 이제 뭐 10,000명, 20,000명, 100,000명 이런 식으로 이제 팔로우 숫자가 늘어서 이제 하나의 거대한 커뮤니티가 수립이 되었을 때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팔로우가 만약에 10,000명, 20,000명, 1,000,000명이 있다. 그 말은 새로운 컨텐츠를 내가 올렸을 때 내가 올린 그런 컨텐츠, 뭐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뭐 비디오 같은 것들이 그런 팔로우들에게 피드로 올라온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죠. 하나의 어떤 그룹이 형성이 되는데 이 그룹을 잘 형성을 하고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반 유저뿐만 아니고 나의 팔로워나 또는 뭐 이 브랜드를 관리하는 뭐 파트너가 있다든지 또는 뭐 어떤 중요한 무슨 셀럽, 뭐 연예인이라든지 또는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이 나의 컨텐츠를 팔로우를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쉐어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잘 관리하는 것으로서 인스타그램을 통한 마케팅 효과를 배가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매니지먼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커멘트가 달려진다거나 라이크가 붙을 때, 그러니까 내가 올린 컨텐츠에 라이크나 커멘트가 붙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뭐 그래서 커멘트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달아줄 것인지, 또는 또 로열티가 높은 고객이라기보다는 그 일종의 팔로우들이죠. 팔로우들에게 어떤 식으로 뭐 보상을 지급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소비재나 화장품 같은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이다. 그럼 주기적으로 그 충성도 높은 그 팔로워들에게 뭐 할인권을 준다든지 또는 뭐 샘플을 제공을 한다든지 또 프로모션 코드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떤 행사에 초청을 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충성도를 계속 유지하게끔 만드는 그런 커뮤니티 매니지먼트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커뮤니티를 어떤 매니지먼트 하는 어떤 그 액션 아이템에 대해서 정리를 해 뒀는데요. 보시듯이
단순히 나의 팔로우뿐만 아니고 내가 올린 그런 어떤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쉐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 어떤 식으로 파트너를 맺을지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서로 이게 교감하고 교류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 뭐 예를 들어서 라이크와 커멘트가 붙었을 때 그 어떻게 이제 이렇게 그 리플라이를 달지, 뭐 그런 부분들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는 다음으로 설명드렸듯이 어떤 충성도 높은 팔로우들에게 만약에 어떤 뭐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줌으로써 지속적으로 이제 높은 충성도를 유지하게끔, 설명드렸듯이 뭐 샘플이라든지 할인 등의 어떤 그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과 측정 부분인데요. 성과 측정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뭐 예를 들어서 팔로워가 많다, 뭐 단순히 그것만으로 나의 인스타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인스타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뭐 비즈니스 활동, 오퍼레이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성과에 대한 측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지금 이런 소셜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마케팅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정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성과를 측정하는 기법이 KPI라는 것이 있습니다.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해서 성과를 측정하는 측정 지표가 있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일즈를 하는 측면에서는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순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KPI, 그러니까 어떤 주 성과 지표이듯이 인스타그램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그 어떤 지표들을 이용할지를 한번 본다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치라는 개념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리치라는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인게이지먼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이 바로 그 어떤 인스타그램의 마케팅이 잘 되고 있다, 그런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지표인데요. 첫 번째로 리치는 무엇이냐? 리치는 바로 그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실제로 방문을 해서 보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어떤 지표입니다. 그리고 인게이지먼트는 무엇이냐면 어떤 좋아요나 커멘트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에서 측정되는 지표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리치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렸는데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실제로 그것을 봤는지, 그리고 노출이 됐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리치고요. 그리고 인게이지먼트는 일종의 이 보고 난 다음에 일종의 반응이죠. 그냥 쓱 지나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 어떤 포스트에 좋아요나 커멘트를 달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출되는 정도가 리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여지는 정도, 그리고 실제로 이 어떤 컨텐츠에 반응을 한 정도가 인게이지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지표가 바로 그 성과를 측정하는 KPI,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의 KPI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의 이런 어떤 리치와 인게이지먼트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인스타그램 인사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인사이트는 어떤 개인 계정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 때 프로페셔널로 만들면 인스타그램 인사이트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인사이트를 통해서 비즈니스 어카운트, 그러니까 그 어떤 개인 계정이 아니고 어떤 비즈니스형 계정을 만들면은 그 관련된 뭐 예를 들어 프로필이라든지 뭐 올려진 포스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분석된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 포스트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 또는 좋아요를 눌렀는지, 포스트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성과를 측정을 하고, 이런 수치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인사이트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만들어진 그냥 하나의 그
비즈니스 어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에디트 프로파일, 프로모션, 인사이트라고 세 가지 버튼이 보이는데요. 에디트 프로파일은 이제 프로파일을 바꾸는 거고요. 프로모션은 일종의 이제 프로모션, 광고나 홍보를 하는 그 섹션이고요. 이번 인사이트라고 있습니다. 인사이트를 여기 터치를 해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지금 보시듯이 어카운트 리치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카운트 리치드, 내 어카운트에 몇 명의 어카운트가 리치드 했는지가 수치를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 만든 어카운트라서 지금 제로라고 나오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관련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필 비짓, 웹사이트 탭, 이메일 버튼 탭, get direction 탭.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수치들을 보면서 이 수치들을 보면서 전체적인 이 리치드에 대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떤 어카운트 리치드, 그 다음에 팔로워 숫자, 그 다음에 컨텐츠 인텍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스타그램 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성과 지표와 관련된 그 수치들을 보여주는 이제 메뉴가 여기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인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내 인스타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성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인스타그램을 이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잘 활용할지, 그 인스타그램 나의 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프로모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뭐 소셜 플랫폼이라든지 소셜 네트워크가 있거나 또는 뭐 인터넷 웹페이지라든지 뭐 트위터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 디지털 채널들을 어떻게 통합 관리할지 그 잘 통합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로 인스타그램과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첫 번째 액션 아이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있는 또 다른 뭐 디지털 부분이라든지 또는 디지털이 아니더라도 뭐 그런 어떤 기존에 있는 매체들과 어떻게 하면 뭔가 이제 연계해서 어떤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해시태그를 어떻게 잘 사용할지 그 부분에 대한 전략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실제로 비용을 인스타그램에 지불하고 하는 페이드 마케팅이 있습니다. 일단 일종의 이제 유료로 광고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 광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마케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이제 인스타그램 운영을 한다. 그러면 나만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파트너들을 찾아서 어떻게 파트너십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까? 그런 식으로 5가지 어떤 액션 아이템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상품이나 브랜드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마케팅하고자 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지가 있는데 그 조직이나 회사나 뭐 상품이 기존의 다른 소셜 미디어 채널을 가지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인스타그램의 페이지를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곳에도 새로운 인스타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인스타그램 어떤 그 주소를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을 해줘야지 인스타그램의 방문객 수가 늘겠죠. 그래서 기존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홍보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는 이제 공식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있다. 회사가 운영하는, 그러면 그쪽에도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회사가 인스타그램이 있구나. 그럼 내가 만약에 인스타그램 유저라면 이 회사나 이 상품을 팔로우를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정보를 계속 노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인스타그램 계정 내에도 회사나 또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오피셜한 공식 웹페이지가 있다든지 또는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있다면 인스타그램에도 그런 정보들을 기입함으로써 통합적으로 뭐 디지털 미디어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기적으로 서로 간에 연계되는 전략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인스타그램 어카운트 프로파일에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뭐 이메일이나 연락처 등을 링크를 걸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해시태그 관련된 부분인데요. 해시태그는 아시다시피 해시태그는 인스타그램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를 예를 들어서 어떤 포스트를 새로 한다 그럴 때 해시태그를 하나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뭐 관련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그 해시태그를 포스트에 붙여줘야지 그 다른 인스타그램 유저들이 그 해시태그를 그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그 어떤 그 컨텐츠들이 노출이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해시태그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키워드들을 미리 사전에 이제 이 키워드면은 나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떠오르겠다. 또는 사람들이 이런 키워드를 많이 검색을 해서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 찾을 것 같다라면은 그 키워드들을 꼭 미리 평소에 정리를 해두시고 키워드를 관리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브랜드 이름이라든지 또는 뭐 상품이나 서비스가 사용하는 슬로건이 있다면 슬로건을 쓰신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상품, 프로덕트 라인이 있다면 프로덕트 이름들, 브랜드 이름뿐만 아니고 상품 이름도 해시태그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해시태그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뭐 캠페인이라든지 컨테스트나 여러 이벤트들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셔서 사용자들에게 이 어떤 그 프로모션이나 캠페인, 뭐 컨테스트들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데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필요하다면은 또 여력이 있으시다면 그 어떤 서드 파티, 그러니까 어떤 그런 외주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 또는 마케팅 회사에서 그런 해시태그를 등록해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해시태그를 등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 해시태그를 못 쓰게 오너십을 가지는 것은 아닌데요. 일종의 뭐 해시태그의 어떤 뭐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한번 적극적으로 해시태그를 이용한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해시태그와 관련된 그런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업체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시태그 말고 이제 페이드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페이드 마케팅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유료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스폰서드로 하는 사진들, 비디오를 올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로 광고를 한다고 하면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스폰서드라고 이제 그것이 붙고 사진과 뜨게 되는데요. 그 페이드 마케팅은 일종의 유료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인스타에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인스타그램의 홈페이지에 business.instagram.com advertising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스토리 광고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만들고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그런 기능이 있죠. 거기에 이 광고를 이제 비용을 지불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팔로워를 하고 있는데 스토리가 뭐 5개가 떠 있는데 중간중간에 광고를 삽입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어떤 스토리들이 나오는 중간중간에 광고가 삽입이 되게 하는 그런 스토리 광고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광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에서 새로운 피드들이 올라올 때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스폰서드된, 그러니까 그 페이드된 광고가 된 이미지들이 중간중간에 삽입이 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노출을 하는 광고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 광고도 중간중간에 피드에서 이제 사진이 아닌 동영상으로 광고를 하는 방식도 있고, 슬라이드 광고, 컬렉션 광고, 뭐 탐색 탭 광고 등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페이드,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하는 광고 형태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예산이 있다든지 또는 이런 유료 광고에 계획이 있으시면은 광고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광고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는 마지막 시간에 어떤 기능적인 어떤 소개를 하면서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인스타그램 프로페셔널 계정에 들어가면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듯이 들어가면은 에디트 프로파일과 인사이트 사이에 프로모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은 광고를 할 수 있는데요. 광고는 보시듯이 이런 식으로 어떤 타겟을 정하고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위치, 그러니까 뭐 지역이라든지 관심사 또는 뭐 여러 가지 연령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키워드들 이용을 해서 광고를 할 수 있고 또 예산을 정해서 버짓을 넣고 광고를 하면 이런 어떤 타겟 광고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로그인하거나 접속하신 분 또는 뭐 연령대라든지 평소 관심사나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타겟해서 컨텐츠들을 노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유료 광고가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하는 방안으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광고를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비즈니스 계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 때는 그 개인 계정과는 다르게 뭐 브랜드나 상품을 소개하는 그런 어떤 프로파일이 들어가야 합니다. 프로파일이 들어갈 때는 심플하고 간단한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그 심플한 이미지도 들어가야 되고 프로필 사진으로 그리고 관련된 뭐 공식 홈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해시태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URL을 통해서 그 정보들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마케팅에 대한 준비 사항이고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고 뭐 캠페인이라든지 또는 컨테스트를 통해서 팔로우를 올린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구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팔로우가 늘었을 때 어떻게 그 늘어난 팔로우들을 유지를 하는지 그리고 로열티 높은, 그러니까 충성도 높은 팔로우들을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할지에 대한 커뮤니티 매니지먼트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의 인스타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성과를 측정해야 되는데요.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KPI, 그러니까 Key Performance Indicator라는 어떤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필요하다. 그 두 지표 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 성과 측정을 하는 것은 바로 리치와 인게이지먼트가 있는데 그것들은 바로 여기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면 거기에 인사이트라는 곳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측정된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전략을 수립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전략을 바꿔주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운영을 하면서 그 인스타그램에 어떤 인지도를 올리고 팔로우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프로모션을 할지 뭐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소셜 미디어와 또는 어떤 그 온라인 채널들을 이용해서 통합적인 그런 마케팅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해시태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또 필요에 의해서 또 예산이 된다면 유료로 광고를 진행을 함으로써 노출도와 인지도를 올리는 그런 방법을 구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바로 컨텐츠 만들기, 그 컨텐츠에서 가장 기본인 포스트,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지 그 사람들이 영감을 얻고 관심을 끌만한 컨텐츠를 만들고 포스트를 할 수 있는지, 성공적인 인스타그램 포스트 만들기 개요, 뭐 카피를 어떻게 쓸 것인지, 사진을 만약에 찍을 때는 어떤 뭐 필터를 쓰는 것이 좋은지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많은 내용 소개해 드렸는데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